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건너뛰어가지고요. 질의응답 시간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에 설정했던 문제였는데 이것을 좀 변형을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서 행복한 삶,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 삶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희가 아름다운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삶의 방식. 아름다운 삶,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사실 느끼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그것으로 대담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경청을 해주셨으니까 질의를 받고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시간이요 한 10시 40분인데 한 5분 정도씩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꽤 설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 선생님 포스터에는 3시간, 4시간으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학교 저기 신청상 무슨 행정 그 4시간을 어떻게 다 채워놔 했는데. 아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 선생님. 저는 미적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감수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성하고 감수성하고 아까 뭐 말했지만은 피아노 치는 사람이 생명력을 가지고 치는 거 이거 그냥 음악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저게 어떻게 되는가. 저는 어디에 쓰기도 했지만은 연어가 뒤에 조그만 게을러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저게 어떻게 바다에 큰 바다에 갔다가 어떻게 올라오는 건가. 또 이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펌프를 칠하면 10m까지만 올라온대요. 펌프가. 근데 나무는 뭐 20m, 30m 되는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뭐 과학자 말에 의하면 바람이 흔들리면서 이 중간중간에서 펌프질을 다시 한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이런 거를 볼 때 그냥 뭐 저건 당연하지 소위 말하는 taken for granted view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 속에 있는 어떤 힘이라든가 우주의 원리 뭐 동양적인 말로 해가지고 도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이런 것을 보는 그런 감수성 이게 사실 우리가 길러야 할 정말 중요한 이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해가지고 세계를 정말 이 원더랜드 정말 신비의 세계로 둘러싸여 있는 이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맨 돈 뒤따라가면서 돈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정말 이런 우주의 편만한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센시빌리티 그런 감수성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도 맥락이 오광남 선생님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동의보감을 공부하면 이제 좋은 삶, 이제 아름다움과도 연결되겠지만 이제 태가불급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근데 다 이제 넘치거나 모자르게 태어나니까 세계를 보는 것도 항상 뭐가 넘치거나 아니면 그걸 아주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결국 이제 삶을 불행이라고 느끼고 그게 이제 좋지 않은 삶일 텐데 지금 이제 저도 그렇고 이 한국인한테 필요한 미의식이랄까 이러면 정말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함께 볼 수 있는 전체성 이게 이제 삶의 충만함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이제 저도 그렇고 굉장히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새로 한 공부 중에 영어하고 이제 과학 공부가 있는데
그 데이비드 봄이라는 분의 이제 생애와 사상이라는 다큐의 첫 번째 장면에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고 강렬했어요. 그게 이제 오강남 선생이 얘기하는 그 세계의 경이로움인데, 그 경이로움이 어떻게 발견이 되는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하늘의 별을 볼 때, 이 데이비드 봄이 보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은하수가 쏟아지면 아 별이 참 많구나, 그게 막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별에 이름을 붙이고. 근데 데이비드 봄은 그 별과 별 사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 텅 빈 곳이고 그 별들은 그 전체 우주의 구멍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정말 생각하면 너무 막 이렇게 진짜 그 경의가 막 느껴지거든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이 세계를 연결하고, 예, 거기에 각각 다른 차이로서 별들로 존재하는 거죠. 이 별이 존재하려면 그 허공이 연결해줘야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사는 거에도 이 빈 공간들이 이제 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를 예전에도 알았겠지만 하여튼 더 막 절실하게 느껴서, 그러면 그냥 굶지 않고 아프지 않으면 대체로 삶이 매일매일이 재밌습니다. 예, 이거 이런 게 그럴 때 이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보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이 모든 사건들이 재미나게 보여지는, 그게 그 재미짐이 아름다움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뭐 추구하는 거는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경험할 수 있는지는 저는 아주 단순한 삶, 아주 단조로운 삶, 미니멀 몰두한 라이프. 시간, 이런 것이 길면 길수록 먹는 것도 단순하게 먹고 그냥 삶이 재미가 없어 평소에. 그런 식으로 길수록 밖에 나가면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꽃도 신비롭고 하늘도 신비롭고.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 반대가 많거든요. 자극을 받으면은 더 큰 자극을 오지 않으면은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아주 단순하고 단조로운, 누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할 정도로 측은해 할 정도의 무료한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자, 특별한 방법이네. 예. 자, 그러면은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기서 여태까지 들으셨던 분들께서 모처럼 이렇게 하니까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오픈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여기 보면 리액션에 그 채트에다가 질문 있습니다 하고 써주시면은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서 질문을 받기로 하죠. 그것이 좋겠죠? 지금 아직 질문이 없으시니까 제가 아까 단순하고 무료하고 단조로운 생활, 이거를 저는 좀 주장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서 글을 봤더니 그거를 탐구했던 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버트란트 러셀도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의 키가 모노토미라고 해서 모노토미. 아주 단조로운 삶에 대해서. 모노토미. 근데 저는 팬데믹 이후에는 제일 중요한 비전이 아닐까요? 팬데믹 이후에 자연과 공존하는 길에 그 단순한 삶이 가장 그거 이상의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그거를 미니멀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제가 요즘 제한테 있는 그 책들 버리느라고 야단났어요. 이거 어떻게 다 버릴지. 평생 이제 더 이상 보지 않는데 버리려니까 또 아깝고 참 고민이. 행복하려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왜 질문을 안 하지? 보키 씨 질문하세요. 보키 씨 어제 질문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갔어? 제가 아는 분들이요. 지금 61명이 들어왔다고 나왔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러면 서로 견제하는. 자, 그러면 있습니다. 여기 홍윤신 박사님께서 질문 있다고 하셨어요. 홍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호남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별로 대단한 질문은 아닌데요. 아까 미니멀 라이프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 된 뒤에 젊은 20대하고 30대들이 이제 아침형 인간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시도들을 이렇게 되게 많이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그런데요. 저는 올빼미형 인간이라서 한번 도전을 해도 도저히 안 돼서 저기 혹시 고문 선생님이나 오간원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 미학을 위해서 하시는 일상적인 노력이 수행 같은 그런 게 있으시면은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걸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 선생님이 완전히 올빼미 타입이세요. 그러니까 오 선생님이 가장 적합한 해답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보통 2시, 3시 돼야 이제 잠을 자고 그때까지가 제일 능력이 발휘되는데 요즘 좀 더한 것 같아요. 전에는 12시는 잤는데 요즘 서양 사람들은 이 religion no, 종교는 no, 그다음에 spirituality yes, 그러니까 영성은 yes. 그러니까 나는 종교적이 아니고 영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I'm not religious, but I am spiritual 이런 말을 쓰는데 종교적이란 말은 이 전통적인 종교, 아까 말한 기독교면 기독교,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종교가 이제는 힘을 못 쓰고 어떤 삶의 깊이, 내가 진짜 가짜 나에서 해방돼서 진짜 나를 찾는 그런 삶의 깊이에 관심을 갖는다. 이게 스피리추얼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요즘 명상이 아주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요가, 명상. 그래서 여기에 무슨 비파샤나라고 해 버마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가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웨이팅 리스트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반대로 교회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만 몇 명 앉아가 있고 한국 목사들이 여기 캐나다 교회 목회를 많이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장례식 주례하는 거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인간이 성공한다 그러면 그럼 약수터 갔다 온 사람이 다 성공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야 저녁에 일어나야 보다도 참되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요가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게 요즘에 이 secular religion, 그러니까 세속적인 종교에서 종교 아닌 종교 이런 말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양 젊은이들이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깊은 의미, 삶의 깊은 뜻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서양에서는 물질이 다가 아니란 걸 이제 알았어요.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 아닌 걸로 찾는데 동양은 아직까지 물질이 다가 아니란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이걸 토마스 멀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양이 더 동양적이 됐고 동양이 더 서양적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김대월님께서 저희 고민숙 선생님과 오 선생님께 각각 질문이 있어요. 직접 하시죠. 존경하는 선생님을 여기서 뵙다니. 저는 두 분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까 오 선생님이 우리나라 거를 조금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종교는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함석권 선생님의 CR에서 이런 책을 제가 한 20년, 25년 전에 읽어는 봤는데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기독교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49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 동양 것도 배우라고 하는데 이제 안 들어봤던 영역이라 좀 그렇기도 해서 저도 저는 이제 타지 생활을 12년 차 청주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 김구 선생님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듣고 문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말을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시대에 다른 뭐 경제 뭐 10국 12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뭐를 다른 사람들하고 주고받을 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수출도 우리도 해야지. 돈 벌어 먹고든 살아야 되니까. 왜냐면 우린 다 서양에서 얻어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뭐를 좀 더 강조해 주시고 싶은가 멘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나 질문을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고미숙 선생님한테는 몇 년 전에 제가 동의보감에 대한 그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고, 그 대중지성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저런 모임이 있구나. 그런데 몸담아 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너무 먼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 청주에도 그런 모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렸는데 제가 좀 살맛 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지옥 같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모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 낭만이 있었는데 집에 책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다들 가난하니까 그래도 낭만 있고 같이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책도 많고 도서관도 엄청 많은데 끼리끼리기도 하고 낭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낭만이란 단어를 갖고 뭘 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이제 배척을 당하더라고요. 이 동네 사람 아니거나 아니면 왜 배척을 당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렇게 여기가 시골이어서 그런가? 저런 서울권에 가면 저런 모임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제가 며칠 전에도 들었는데 선생님 너무 행복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런 바운더리가 있다, 비빌 언덕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그러시길래 너무 부럽기도 하면서 근데 그런데도 만약에 이런 게 가족이 해체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공동체도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들지 않을까 부러우면서 걱정도 또 되길래 그래서 그냥 질문을 그냥 던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고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시죠. 요즘은 그 함 선생님이나 그 유영무 선생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해설한 책도 많이 나오고 요즘 그 아주 경제라는 신문에 유영모 선생님을 아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연재가 나옵니다. 지금 뭐 한 열 몇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두 번째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영모 선생님의 그 말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말인데도 힘든데 그걸 해설하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빈탕 한 대, 뭐 가운 찍기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순수 우리말인데 그거를 이제 해설하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읽어보시면 그리고 세계 그 철학자 대회가 서울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유영모 선생,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박재순 박사라고 그 한신대학 그분이 이제 주최해가지고 거기다가 포함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함석헌 선생님 그 학회를 일본의 동경대학에 뭐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누가 와가지고 듣고 나서 자기의 생애에서 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전환점이 그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듣고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세계적인 그런 사상가가 있어요. 그 유영모 선생님에 대해서는 정량모 신부님이라고 한국에서 가톨릭 신부님인데 이 신약 성서 연구자로서는 1인자에 해당되는데 그 정량모 선생님이 그 유영모 선생님 책을 읽어보고 나중에 나는 유영모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책의 앞에다 뭐라 썼냐면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고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이탈리아는 뭐 단테가 있고 뭐 중국에는 뭐가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유영모 선생님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연세대학교 가서 그 함석헌 선생님 아냐 그러니까 4% 정도 안다 그러는데 유영모 선생님 아냐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유영모 선생님은 함석헌 선생님의 선생님이에요.
예, 그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런 책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 선생님. 그 간단한데 그 왜 이렇게 사람이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아야 되나 공동체 결합을 해야 되나 이 고민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고민을 하니까 공동체에 들어가면 뭐가 이렇게 불편한 게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아예 그게 그냥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불편이 아니고 그냥 겪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래서 그 행복하다는 말은 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독거노인인데 뭐 이렇게 별로 아쉬운 게 없다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뭐 이렇게 너무 편안하네. 그래 이제는 뭐 언제 생을 맞춰도 공부를 좀 덜 못한 게 문제지. 그러면 이제 다음 생에 다시 와서 공부를 또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뭘까 하니까 저의 지식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일상과 공부를 같이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고독과 허무 이런 게 이렇게 엄습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제가 글을 쓰고 뭐 강의를 많이 해도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막 그 적막과 막 이런 거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 다 그런다며요. 네. 그러니까 뭐 혼자 살아서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고독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요게 이제 욕심 중에 최고 욕심이에요. 네, 욕망을 덜어낸다는. 그럼 맨날 가서 지지고 볶고 좋은 친구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내가 친구 관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가 불편해 그럴 때 기준을 윤리적으로 명확히 잡아야 돼요. 이게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불편한 건지 이 네트워크가 좀 뭔가 좀 구리게 돌아가는 건지 그러면 그거는 깨고 나와야죠. 그래서 내가 또 새로 만들면 되고 평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좋은 데를 가서 해서 막 나를 어떻게 알아주고 그런 식의 전제를 갖지 말라. 예, 감사합니다. 힘들다 그러는데 인생은 다 힘들거나 힘들면서 그냥저냥 또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임지 님께서 질문이 있습니다. 김임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너무 크게 기대 안 하고 그냥 들어왔었는데 저걸 잘 몰라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코로나 이전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나 그런 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없어졌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로 다시 생긴 습관이 어떤 건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못 가는 거예요. 한국에 이제 뭐 강연도 가고 뭐 거기 또 모임도 있고 하는데 저도 그 경계 넘어 아하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가고 지금은 그 여기에서 줌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자주 하고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골프 열심히 치고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 전에 썼던 책을 영어로 좀 번역하고 있고. 고 선생님은 무슨 변화가 있으세요? 고 선생님. 변화가 은근히 꽤 있죠. 작년 이맘때 저희가 이제 깨봉에 청년 세대랑 이제 중년 세대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중년 세대 중에 좀 오래된 멤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조직이든 적폐가 있거든요. 적폐가 이게 거기 계속 머무르면 적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식간에 그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공간이 하나, 둘, 세 개가 그 옆에 인근에 생겨서 이 올드 멤버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깨봉은 이제 청년들이 맡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방역 때문에 거기를 옛날처럼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소수로 이제 이렇게 가서 공부하고 산책하고 뭐 공부하고 가끔 이제 청년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활동 면에서는 너무 일이 없어졌죠. 너무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청년들은 어떻게 됐냐? 정규직보다 더 바빠졌어요. 자기들이 살림을 다 맡아놓으니까 주방 움직여야지, 뭐 공간 전체 뭐 그 수리도 해야지, 그 다음에 공부하고 또 후배들 키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얘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전세가 이제 역전되는 일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아까 이제 우황남 선생님은 이제 영역을 하신다는데 저는 지금 이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04년에 미국에 가서 한 학기 있었거든요. 그때 영어를 1도 안 배웠어요. 정말 제가 늘 자주 하는 농담인데 이 영어 하시는 분들 어떨지 모르겠네. 셔답이랑 뭐 뭐더라? 셔답하고 뭐 몇 개밖에 안 배웠는데 그것도 까먹었네. 그런 영어 말고는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언어에 대한 막 이 거부감이랑 뭐 아주 그 게으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진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저는 유튜브 그러면 먹방이랑 막 그 기괴한 이런 걸 해서 좀 그것도 아주 진짜 끔찍해 했는데 유튜브에 정말 너무 훌륭한 지성과 영성의 그 스승들이 나오는 걸 보고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은 욕망이 이제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영어를 욕심을 버리라 그랬네. 예. 이제 그 진리에 접속하기 위해서 영어 과외를 해가지고 그래서 데이비드 봄이나 뭐 이제 아까 토마스 머튼 뭐 이런 이제 또 연숙 쌤이 그런 유튜브를 계속 또 연결을 해주셔갖고 데이빗 스즈키 하고 데이빗 봄의 그 인터뷰 그것도 얼마 전에 같이 한 달인지 2달에 걸쳐 했는데 정말 아이고, 데이빗 스즈키도 하시네. 예. 예, 그분 진짜 대단한 분이신데 그게 78년도인가 한 거예요. 그래 지금 살아계신가 그랬더니 지금 정정하게 살아계시고 너무 멋있어지신 거예요. 그 인터뷰도 진짜 걸작이더라고요. 걸작. 그분 책 그래서- 제가 하나 번역한 거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거.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게 이제 저에게 새로 생긴 뭐 스케줄이라면 스케줄이고 하여튼 그렇죠. 네. 그거는 하여튼 제 인생에서 큰 변화 같아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런 공간이 열렸을까? 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이제 유목제국사를 배우게 된 거랑 그래서 이제 아예 내친 김에 티베더랑 몽골어까지 배우자고 했는데 티베터 알파벳을 지금 7개월째 하는데 아직 알파벳을 못 배웠어요. 세상에 무슨 알파벳 그런 문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충격인데 아무튼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또 계속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변화가 1%도 없어요. 저는 단순하게 사는 주의자이기 때문에 단지롭게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다음에 두 번째 커피 마시는 시간, 점심 먹는 시간, 나가서 뛰는 시간,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비행기만 못 타시는. 비행기가 어때요? 비행기만. 학교 안 가잖아. 학교든 집에 있든 뭐 똑같아요. 수업을 거의 수도원 생활을 그냥. 아니 내한테 와가지고 점심 먹은 거 변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1년에 한두 번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습관의 변화는 뭐. 자,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네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예, 제가 이 책을 옆에 가져왔는데 보여요? 이 책이? 안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 얼굴만 보기, 그 얼굴 앞에다 이렇게 대시면 예. 이게 싱크로 syncretism, 그 religious context of Christian beginnings in Korea인데, 이 왜 한국의 그 기독교가 이렇게 잘 퍼졌냐 이거에 대한 책인데, 정대희 박사님이라고 건국대학 총장도 하시고 한신대학 총장도 하시고 카나다의 칼튼 대학의 교수도 하시고 한국의 초대 그 유네스코 총재도 하신 분인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왜 기독교가 퍼졌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가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 뭐 경제적인 이유, 또 무슨 뭐 사회적인 이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분만은 보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유교, 도교, 뭐 이 저기 샤머니즘 이거를 다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퍼졌다. 근데 이런 걸 다 융합하는 것이 싱크레티즘이라고, 이 혼합주의. 이거가 그 인문 그 학의 그 정말 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예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편집해 가지고 새로 이제 뉴욕대학 출판부를 통해서 나온 책인데, 이게 뭐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이 전이든 후든 그 한국 인문학의 그런 인문학 여기 나오네. 인문학에 하던 그 이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누가 이거 금방 올려주네. 예. 아마 해주가 상현님이 찾아가지고. 예. 이분도 데이빗이에요. 데이빗은 다 훌륭한가 봐요. 데이비드 본, 데이빗 스즈키, 이분은 데이빗 청이시네. 데이빗 보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국에서 음양 사상을 보고 자기 그 문에다가 제일 쓴 게 뭐냐면 콘트라 에스트 콤플레멘타 이런 말을 썼어요. 그 대조적인 거, 음양 대조는 서로 상보적이다 하는 걸 이제 그게 자기 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 그러면은 예. 뭐 더 이상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공식적인 그 시간은 마치기로 하고요. 뭐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프로그램에 의하면은 먹고 마시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센터장님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을 그 온라인 상에서도 뵙고 싶고, 그리고 세 분을 연결시키고 싶은 그런 욕심, 바람 때문에 시작한 건데, 이게 사실은 제가 고미 선생님의 팬이자 도반이자 또 뭐라 그러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에 우리가 고미 선생님 하는 가미당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서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것만으로는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고, 특히 오강남 선생님하고 고미 선생님 만나 뵈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걸 원래 거장들은 천천히 만나는 거예요. 네. 윤용모 선생님이나 함석권 선생님, 김구 선생님 정말 훌륭한,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 동학을 춤하고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미적 감각 그거를 하자면, 저번에 고민 선생님이 강의에서 우리 자본에서부터 해방은 그래도 쉬운데 용모에서의 해방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성형외과가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훨씬 더 내면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동학하고 우리 한국의 춤학하고 신명하고 이렇게 어울려 보니까 우리 신체가 훨씬 더 비어 있으면서 그리고 미수의 경계를 훨씬 넘은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나이에도 관계없는 정말 모두하고 하나 되는, 거기에서 정말 그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그 한국에서 지금 뭐 BTS니 뭐 테레비니 이건 전부 정말 종이짝 같은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이라 그럴까?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거기에서 그 열등의식을 갖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만약에 갈등을 하면서 남도 무시도 하고 자기도 질책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근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있으면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일본에 있어 보니까 일본도 아마 그러기는 그러지만 한국보다 노골적으로 그걸 안 나타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나 거기에 많이 이렇게 끄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위화감을 계속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보면 사람들 보면 가만히 얼굴 보면 다들 재밌게 생겼잖아요. 인간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에 취직을 해가지고 교수회에 있는데 일본 엄청 교수회가 길어요. 근데 가만히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어떤 사람은 칸가루 같이 좀 생겼고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중에 일본 선생님들한테 저 선생 그때 학과장이 좀 칸가루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웃으면서 정말 맞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그 만들어낸 그 미의식에서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다른 우주적인 우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가 우리들을 보면 어떻게 볼까? 아니면 꽃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볼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한국 춤에서 보면서 느낀 게 그 엇박이 있고 그 춤 놀림이 전부 우리의 몸이 이건 몸이 아니고 이 공기를 둘러싼 기운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복이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그게 팔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연장돼 있고 그리고 모자도 그러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하면 우주하고 조화가 되면서 우리 몸도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우주와 하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아마 나루호도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일본에 가고 집에 들어가면 일본 집이 좁은데 도코노모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꽃만 이렇게 있는 빈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빈 곳이 있을 때 일본 사람들 몸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국에도 옛날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몸도 신체를 보면 그 몸이 꽉 그 내장으로 차여 있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있고 그 빈 내장 사이에 네트워킹을 하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바꿔지고 매일 바꿔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하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하나 아까 김임지 선생님께서 질문을 이제 제가 대답을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딜 때 제가 어렸을 때 첫 걸음을 걸었을 때 느낌을 항상 다시 찾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해가서 처음처럼 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하면은 지금 무릎 관절 같은 것도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한국 사람들 관절은.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감수성을 회복을 하면은 우리 몸도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건데 아마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사실은 제가 이번 가을쯤에 그 고미 선생님하고 가미당 선생님들을 히토스바시에 초청을 해서 같이 조금 자그마한 심포지움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그게 안 돼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것도 겸사겸사 했었는데 이제 문이 열리면 또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연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연의 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틀을 깨부수는 거, 깨부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게 고미 선생님, 오강남 선생님의 담론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소중하신 분. 그래서 그 아까 어떤 선생님이 그리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다고 할지 몰라도 중국에 공자가 있다고 하셨대. 그것도 맞지만 현대에 우리가 정말 접속할 수 있는 고미 선생님, 오강남 선생님은 먼 역사에 소크라테스나 공자보다 훨씬 더 밴쿠버에 오광남 선생님이 계세요. 오강남 선생님 말씀드려서 오강남 선생님 오강남 선생님 밴쿠버의 오강남 선생님이 아니고 뭐라고나 태평양을 둘러싼 오강남 선생님. 근데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 끼워 넣지 못해서 말하는데 그 도올 김용욱 선생이 최근에 그 경국대전 해가지고 2권을 냈어요.
그 2권짜리 되는데 그분 말씀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거 안 읽으면 안 되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 대단한 그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 그 도올 선생님 뭐 여러 가지로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거가 아마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그 회심작이라 그럴까 뭐 영어로 해가지고 그 오프스 마그넘 최고로 중요한 그게 아닌가 한데 저도 뭐 한꺼번에 한번 사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동학에 관한 거예요? 최재우가 쓴 경국 대전이라고 동경대전.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동경대전. 그게 정말 저도 옛날에 최재우하고 김지아 씨 하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고 남성 중심적이고 이래가지고 경험했는데 춤 그리고 뭐 처형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대단한 뭐가 그 몸의 지혜가. 저는 완전히 반대하시는 입장인데 제가 그 예전에 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 그 무슨 아리랑 프로그램을 봤더니 할머니가 노래를 막 그냥 목청을 그냥 돋아가지고 부르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부르죠. 그 어떻게 이렇게 잘 불렀더니 시집을 왔는데 아주 죽겠더래 진짜.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그 뭐 밥해면은 밖에 나가 김매라 그러지. 김매가 들어오면 빨래하라 그러지. 죽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거의 진짜 그 아주 디프레션까지 갔는데 노래가 있더래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기에서 완전한 그 자유를 느낀 거죠. 행복감을 느끼고. 진도아리랑이 뭐지? 진도아리랑. 그렇죠. 진도아리랑인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다 생존의 그 본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누구나 자기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다 방법들이 있는 거야. 방법들이 있는데 예전에 한국도 조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사는 많은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뭔가가 다들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보려고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아서 안 보이지. 그래서 저는 그 인문학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는 것도 지역학, 뭐 한국학의 방향이라는 것도 여태까지 그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지나쳤던 무시되었던 그런 삶을 들춰내가지고서 이 삶도 행복한 삶이었다고, 이 삶도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이렇게 그 탐구하는 것도 상당히 그 재밌지 않을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역사 그러면 주로 그 뭐 왕이 누구고 뭐 그때 뭐 제사이 누구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근데 왕은 기본적으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평민의 그 삶이 어땠고 그런 거가 이제 중요한데 최명희의 혼불 거기 보면 뭐 옛날 시대의 백과사전이에요. 그게 뭐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상 치를 때 어떻게 치러야 되고 뭐 그런 거 그것도 인문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개발할 거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든지. 그래서 고민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그 인문학이 좀 경계를 넘어서 인류학적으로 그리고 비교 동력 그건 정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인정해 주는 이거 불쌍하다고 보는 건 이거 참 신뢰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이 너 너무 좀 불행 안 됐다 막 이런 식의 동정은 하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왜냐하면 여기서 일본에서 그 일찍이 일본 분들하고 결혼한 분들이나 아니면 제일 조선인하고 결혼한 여성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 삶에서 제가 많이 배워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근데 한국에서 오신 특히 뭐 그 강남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세련되게 오신 분들이 그분들을 굉장히 그 불쌍한 눈초리를 보면 그게 엄청난 폭력이거든요. 네.
그것도 좀 배우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면 공감대가 훨씬 넓어지면서 저는 저번에 고민 선생님 자기가 촌딱 1호라 그랬는데 저는 촌딱 2호예요. 저기 광주에서 올라와서 강주가 왜 촌입니까? 촌인데 대도시야, 대도시. 아니 근데 사람의 매력이라는 게 촌스러움이 있어야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자기 안에 계층의 감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좀 폭넓어진 생각. 오 선생님이 아주 전형적인 촌사람이에요. 그럼 안동 경상북도 봉화 산골 출신이시죠. 봉화는 아니고 일찍 경상북도 일찍인데 저 뭐 전기도 없는 데서 살다가 올라왔는데 저는 전기랑 수도 다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괜찮네요. 상광초는 강릉이라 그러시죠? 강릉 아니요. 강릉은 대도시. 정선굴 한백이라는 정선 아니랑 정선. 근데 그 좀 불완전해야만 된다는 게 그 고졸이 고졸. 뭔가 완벽하면 거기에 매력이 없어져서 일본의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사당에 가면 태양문이라고 있잖아요. 다이오문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기둥 하나를 거꾸로 세워놨어요. 왜 거꾸로 세우냐면 완벽하면 그 마가 낀다고 해가지고 기둥 하나를 이렇게 그리고 이 도자기 같은 것도 기계에서 찍어 나온 것처럼 쫙 된 거는 그거는 값이 없는데 좀 헬로벳 쪽 한 거는 헬로벳 쪽이란 게 말이 맞나? 약간 모자란 그런 게 이제 매력이 있는데 제가 그 일본에 가서 처음에 71년도에 일본에 가서 이제 카나다로 오면서 봤는데 그때 야 이건 비싸겠다 싶은 거는 값이 영 형편없어요.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하는 거는 무지하게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도자기 보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모자란 듯한 게 비싸고 아주 정형적으로 잘 된 거는 싸다 하는 그걸 배우는데 그게 그 미학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네. 동양 미학이죠. 서양의 미는 완벽성 아니에요. 대칭성인데 제가 그 일본의 미나 이 동양의 미의 비대칭성이랄지 불안정성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아름다움의 표상이 됐을까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오늘도 뛰면서 생각했는데 일본이 특히 불안전한 거를 찬미래요. 그래야지만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약간 삐딱한 것 같고. 근데 그걸 일본에서는 perfection of imperfection을 그래. 불완전의 완전성. 너무 완벽하면은 저는 무서운 놈이다 해가지고 칼 맞아 죽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자기 그 보호 생존을 위해서. 근데 저도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미랄지 어떤 가치라는 것이 에 따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고리고리 해가지고서 생명하고 물질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찾아본다면은 각 나라마다 그 독특한 그 생존 구조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누구나 울고 웃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 서양 일변도에 끌려가는 듯한 학문이었지만은 이제는 각자 자아를 회복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어떤 뭐 조그만 구석이라도 다 나름대로의 그 주체가 있고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외치는 것이 지금부터 학문에 나갈 길이 아닐까. 여태까지 너무 쏘가왔어요, 서양에. 네. 지금 아까 뭐 얘기가 나왔겠지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던 서양 뭐 유럽이나 미국이 선진국이 아니다 하는 거가 생기면서 우리가 자신감이 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인 거로 이제 적용이 되면 한국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팬데믹이 여태까지 감춰져 있던 그 속살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여태까지 가려져가지 안 보여줬다. 각 나라마다의 그 속에 있던 거를 다 들춰내가지고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뭔가 이제 자존감이랄까 이게 뭐 약간의 그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요. 딴 나라보다 못하다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극복이 된 거예요, 결국. 특히 월드컵 때 극복이 되지 않았나요? 특히 월드컵 때? 젊은이들은 우리는 그 소니 텔레비 보면서 자라났잖아요. 젊은 애들은 전부 다 삼성 뭐 LG 텔레비 보고 일본 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뭐 컴플렉스를 가지려 아무런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막 이 탤런트를 발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세계적으로 막 퍼져 나가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른 분들도 말씀을 좀 나누시고. 네, 다른 그렇게. 분들. 저기 강신자 선생님 계세요? はい、 아, 大丈夫ですね。はいうん皆さん、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皆様のお話とても興味深く伺いました。特に欲望からの自由というお話、これはとても興味深く伺いました。私は19世紀以降の中国の思想文化史を専門にしていますので、その大きな流れとしては、儒教的な欲望を抑圧するということからの自由、それを追求するという流れがあって、それはある程度韓国の場合とも重なる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が、国家レベルではその強国、大国化の流れにおいてもですね、その市場経済化とともに、これは1990年代以降になりますけれども、市場経済化がその一挙に進むということとともに、やはりその欲望の自由化という方向に向かっています。で、その昨日の中国共産党結成100周年の式典を見てもそうですね、やはりその強国を求めるという方向に向かっています。本来の共産党はそうでは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ではそう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ね。そして一方、中国政府を批判する側、そちらの方もですね、むしろ欲望の自由を要求するんですね。だから資本ももっと自由にという、そういうふうになっていってしまっています。それで今の青年たちの中にはその寝転び族という人たちが出てきていて、それは欲望からある種の自由を求めているようなんですが、ただ、その何からの自由かというと、進学、それからいい大学に行く、それからいい会社に入る、そしてその家の大きなのは家を買うと、そういうこと、そういう欲望をもう達成できないので諦めるという、そこだけでもうただしそういう青年たちは家がそこそこやはりもうお金があると。だから何も自分は努力しなくてもある程度楽な生活ができる。だからもう大きな欲望は持たないで、そういうことに安住したい。で、それに対してやはり共産党は危機を持っているらしいんですけれども、ただもう少しそういう武士的な欲望を抑えるだけというのではなく、中国思想の中にもいろいろなもちろん老荘思想もあったし、仏教も入ってきてたし、いろいろな思想があったので、そういう中では近代の思想家の中でも、もっと今資源となりうるその思想っ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ところには向かずに、ただ今楽な生活を続けたいという、そういうふうになってきているんですね。ですからこれはある程度日本なんかでも言えることかもしれませんけれども、もうちょっとやはり精神
的なその自由というものに、なかなか向いていかないというのは、まあそういうことを求める建設空間もその日本においても、まあ、韓国もあまり多くないという話でしたけれども、日本ももっとない感じがしますね。ですから、まあ、今日お話を伺っていて、まあでも韓国にもそういう人たちがいらっしゃるというので、大変頼もしく思いましたけれども、これからやはり、もっとお互いに交流して、こういう方向を、どうしていったらいいのかを考え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제가 한마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논리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들었고 이제 그런 뭐 반론이랄까 뭐 그런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 좀 중산층이 좀 욕망을 벗어나면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라야지 벗어난다. 그게 좋아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 벗어나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 라인에서는 먹고 살만해도 멈추질 않아요. 예, 그게 그런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늘 그게 먹고 살만하니까 넌 그러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이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라인을 탄 사람들이 멈추야. 그러니까 한국의 중산층, 중상류층만 바뀌어도 돼요. 그 사람들만 물질에서 벗어나도 우리가 경제 타령을 안 해도 분배가 이루어지거든요. 감이당은 그걸 실험을 해요. 저기 중년들이 물질을 청년들에게 순환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중상류층이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중산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일단 그거는 가난하냐 부자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국가와 대항해서 제한적이지 않은 방식의 전면적인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중국도 사회주의 혁명 하면서 피를 어마어마하게 흘렸잖아요.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데 사실 결국은 돈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혁명은 그런 방식의 국가와의 전면전 필요 없어요. 그걸 할 필요 없어요. 국가는 가든지 말든지 내비두고 중상류층이 가든지 말든지 저는 그런 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단순하게 살고 안 쓰겠다. 미니멀리즘 살겠다. 그 국가가 뭘 선택하냐에 대해서는 국가의 생리라는 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칠 이유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안 되면 다음 생에 와서 또 하면 되는 거고. 이 생에 다 이루어질 리도 없지만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다음 생에 다시 또 그게 국가가 돼가지고 다시 욕망을 그냥 이렇게 한 게 역사거든요. 중요한 건 국가가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의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 가도 괜찮아요. 모든 종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붓다든 예수님이 다 소수가 그냥 새로운 이전에 국가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연 게 영성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근데 한 가지 저도 덧붙이면 우리가 욕망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뭐 꼭 가난해야 되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더 욕망을 가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는 욕망이란 말보다는 그 집착이라고 어태치먼트. 돈에 어태치를 하느냐 어태치를 하지 않느냐. 어태치 안 했는데도 돈이 들어오면 뭐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잘 쓰면 되죠. 근데 그거 나는 욕망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들어오는데 막 안 하겠다고 막 그것도 일종의 욕망이에요.
예. 그런 케이스는 근데 굉장히 거의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갖고 돈이 가난해지- 있는데 자꾸 집착하는 거 돈에 돈 거죠. 돌아버린 거죠. 진짜. 그러니까 예. 그걸 어디다 비교하냐면 그 꽃이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저절로 돌잖아요. 그거를 욕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특히 꽃이 그 돌 밑에 있던 꽃이 옆으로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다시 또 태양을 본다. 이거는 생명력의 그 발현이야. 그 내추럴 디벨롭먼트라고 할까 뭐 내추럴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삶도 그런 식으로 자연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막 남을 속이고 뭐 사기를 치고 뭐 해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그러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욕망이고 그냥 우리가 UBC 월급 타가지고 뭐 히토츠바시 월급 타가지고 먹고 사는 거 그거 욕망이라고 할 수 없는. 저는 생각하기에 뭐든지 한 사람이 한 일을 한 5년 정도 해봐요. 도사가 되잖아요. 한 10년 정도 해봐요. 완전히 도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는 거를 10년, 20년, 30년 했잖아. 우리는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도사예요, 도사. 전문가야. 그게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어떤 데 기뻐하고, 어떤 데 슬퍼하는 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자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기뻐하는 방법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말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자기가 행복한 것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어. 우리는 왜냐하면 10년 있으면 30년 사는 거에 완전히 전문가예요, 전문가. 저도 사는 거에 전문가예요, 완전히 전문가. 그래서 각자한테 다 맡기면은 누구나 다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럴 때 가끔 이제 뛰다가 목마르면 한 잔의 그 시원한 냉수가 필요하듯이 서로 교류도 하고 얘기도 듣고 하면서 물도 마시고 약간 답답하면 창문 열고 새로운 공기도 좀 쪼이고 이제 그런 식의 그 여정 속에서 만나가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딱 주어진 대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대답은 이미 다 자기가 알고 있어 사실. 다. 왜냐면 우리는 사는 전문가야. 안 그래? 그러십니다. 네. 그러면 저기 허남희 선생님 너무 이제 헤어지기가 아쉽지만 한마디씩만 세 분 선생님한테 잠깐 듣고 그리고 그걸 또 들고 각자의 자리로 가서 또 만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3시간이 되려면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럼 오 선생님하고 고 선생님께서 한 2, 3분 정도씩 뭐 할 말이 없는데요. 네. 뭐 오늘 영성 뭐 코로나 이후의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의 영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코로나 이후가 되면서 더 촉진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는 현대인들은 뭐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뭐 저기 가톨릭 여기에도 전부 다 지금 사실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올려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프랙티스하는 그런 가톨릭 신자는 13%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소위 말하는 그 냉담 상태에 있고 기독교도 뭐 기독교 인구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여기 한 교회 갔다가 그 이름 올리고 다음에 또 다른 교회 가서 이름 올리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어졌지. 실제적으로는 그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국 개신교에서는 뭐 1000만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이 아닌데 뭐 한 400만 뭐 이 정도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확 그것이 이제 더 촉진되는 거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불교인이든지 이 수녀로 오려고 하는 그 지망생들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내가 수녀를 만났는데 자기 수녀원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지망생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는 필리핀하고 베트남에서 그 수입해 온대. 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 승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그 들어올 수 있는 나이를 자꾸 올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새로운 의미의 종교. 제가 언제나 말하는 제가 그 글 쓴 제목이 그 팬데믹 때문에 심층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보면 이제 종교가 옛날식의 그 표층 종교가 아니고 이제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심층 종교로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 이제 팬데믹이 이게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느 면에서 팬데믹이 재앙이면서 동시에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고 선생님. 저도 이 현장 자체가 코로나가 선물한 것인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 이런 길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이제 하늘길 막고 이제 사람들을 멈춰 세웠지만 항상 이제 어떤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장면을 또 목격하는 것 같아요. 이제 길이 그냥 단순히 그냥 새로운 게 열리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배열이 되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상상력이 막 자극이 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지금 이 연숙쌤 때문에 경험하게 돼서 내가 어제만 해도 이 질문지를 보고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말할 것인가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한탄을 했는데 일단 길에 나서면 길에서 많은 것이 해결된다. 길에 나서면 친구가 있고 친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나 이러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삶이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길을 더 열어갈 거고 그런 점에서 역시 이제 연숙쌤은 정말 대단한 매니저라는 거를 정말 본투비 매니저시고 대학도 그러니까 대학이 제도권인데 제도권에서도 이런 식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게 저는 정말 더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사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연숙쌤 사랑해요. 탄압과 억압을 엄청 받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끝납니다. 나는 이 교수님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연숙쌤. 연숙쌤. 그것도 좋아요, 연숙쌤.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엄청 사랑합니다. 저는 오강남 선생님. 제가 말하고 나중에 이렇게가 일본어라고 해서 이제 끝나. 저는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가 영성, 감수성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영성이 없어. 감수성이 없어야죠. 종교학자죠. 아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무슨 생각하냐면 몸으로 어떻게 좀 때울 게 없을까? 몸으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대해서 좀 치고 올라가는 그 접근법을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요, 몸으로 어떻게 때우는 거예요? 있어요. 그거 비밀입니다. 그거. 기업 비밀이에요. 기업 비밀. 유머로 이제 하시는. 저도 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있어요. 노하우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약을 해주시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마치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영성의 자리,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유롭고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강남 선생님은 저한테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싸이의 말춤도 선생님이 저기 보여주면서 저한테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의 연예계 소식 여러 가지 소식도 많이 연예계 중계 교회 소식 교회를 저렇게 자세히 알고 한국 교회 천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정말 제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말하기에 음, 목사님 그 사업 안 되는 그 사업 방해자라 그래. 네, 진짜. 그리고 선생님 그 장자 책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음. 가끔 읽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예. 민원이 다 하시면 읽고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면서 사랑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고미 아이고, 선생님은 고맙습니다. 우정하고 사랑이 함께. 저는 그래서 사랑이 요즘은 남녀간의 사랑하면 조금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남녀간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없어진 것 같아서 성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 상대가 남자라도 좋고 여자라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우정이라고 하는 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사랑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많은 걸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이제 이렇게 답답할 때는 고미 선생님 책하고도 만나고 그리고 조용필 노래도 좀 듣고 요즘은 오. 누구지 그 떠나가는 배 네. 그거 들으면 이렇게 확 풀리고 또 춤도 춰요. 그래가지고 갖가지를 혼자서 다 하면서 즐겁게 알고 있습니다. 허남리 선생님 그리고 사랑과 우정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미당에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에 정말 똑똑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나 싶어가지고 너무 항상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아이고 받아요. 그 페이스북에 나오는 사람들 아유 대단한 사람 많아요. 똑똑해요. 예, 네. 예. 그리고 일본에도 좀 똑똑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똑똑하지만 똑똑한 형태가 좀 다르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일본에 계신 저희 주위 분들하고도 너무너무 또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팬데믹을 한국 신문 보면은 막 동경이 굉장한 걸로 막 있는데 그 살아가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 동네는. 그냥 마스크도 저는 잘 안 하고 여기까지만 턱에만 걸고 수업하고 해도 이렇게 오히려 좀 느슨해서 좋습니다. 턱에 많은 걸 턱스크라 그래. 턱스크. 턱스크만 해요. 타카모토 선생님하고는 자주 여기서 만나가지고 같이 저녁 같이 먹고 오늘 또 제가 컨택을 해서 저녁을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자유로워지시고 또 길 위에서 또 만나 뵙기를 네.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